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글 재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호서대학교의 AI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강의를 맡게 된 강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코스인 휴먼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여러분, 세 번째 코스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업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혁신을 리드하는 회사들이 어떠한 조직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경력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유스 케이스로 저의 예를 공유 드렸습니다. 특히 민첩함이 중심인 역할 조직 안에서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피보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미션을 정의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질지, 그리고 그 미션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코스의 내용은 휴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폭넓은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하느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가벼운 방향성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뷰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동성이 심해지며 불확실성이 강해지며 점점 복잡해지며 매우 모호하다는 영어의 약자를 모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과거에 해왔던 논리적, 이성적, 정보 처리의 한계가 보여지고 변화가 빨라서 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의 정비가 항상 현실 상황보다 늦게 반영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본질을 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본질 중 하나가 싱귤러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의한 싱귤러리티는 인공지능이 발전이 가속되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을 말하며 현재의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약 2040년경에 인공지능이 특이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칩이 사람 두뇌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수행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싱귤러리티를 통해서 모든 산업이 재정의된다고 업계를 리드하는 기업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몇몇 글로벌 회사를 시작으로 일부 산업이 이미 재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업계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택시업계의 우버, 호텔업계의 에어비앤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넷플릭스 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듯이 자동화로 인하여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동화로 인하여 없어질 직업들을 보면 단순 반복 작업이거나 과거들의 경험을 통해서 숫자로 예측을 하는 일이거나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특별한 패턴을 찾아내는 일들은 이미 기계로 대체화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부터 일부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되기 시작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이 데이터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글로벌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에 대한 마찰로 일부 업계에서는 기존의 업계와 새로운 비즈니스 사이에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한국의 경우 타다라는 온디맨드 배차 플랫폼과 기존 택시 업계와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존 비즈니스와의 마찰이라는 이분법으로 정리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플랫폼의 영향으로 힘의 방향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소비자의 선택이 마켓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찰의 문제는 일부 업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으로 흔히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화된 알고리즘은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보았고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본인의 관심 영역에 관한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보여짐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사실이라는 왼쪽 원과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는 오른쪽 원에 중첩된 부분이 실제 본인이 보고 있는 부분이며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에 의하여 본인이 보고 싶은 컨텐츠만 봄으로써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믿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추천 알고리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높은 의식, 충분한 영양 공급,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 린다 크랜튼이 책에 100세 인생을 보면 이제는 100세까지의 삶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명이 느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일상적인 삶의 3단계인 태어나서 학습하고 취업해서 퇴직하고 노후의 삶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처럼 50에서 60세 정도에 퇴직하면 앞으로 40에서 50년 정도
소비만을 위한 노후 생활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과 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서 타겟 유저군을 정할 때 세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 양식이 비슷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정의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Y세대, 그리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회가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이러한 세대별 그룹에 대한 나눔 이외에 다른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보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본인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하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으로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소셜미디어 전문가, 라이터 등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비즈니스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을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밀레니얼 시대가 기존 세대보다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점점 쉬워짐에 따라 누구든지 쉽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이는 액티브 시니어 또한 새로운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노후 생활을 단순히 소비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쌓아가는 액티브 시니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같은 노후 세대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장 또한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비즈니스 관점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 3차까지는 기능성과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진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증기기관차나 차의 발명에 의하여 사람이 더 멀리 이동했으며 컴퓨터의 발명으로 더 빨리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에 엄청난 공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차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하여 생산성 향상이 추진될 것이며 사람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초점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힘이 이동했다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들을 활용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스토리나
생각들을 직접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프로슈머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로슈머는 프로듀서와 컨슈머라는 소비자가 결합된 단어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창조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생산자료 참여하는 기회도 많아졌고, 만드는 비용 또한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활용하면 우리는 크리에이터로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인터넷으로의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늘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연결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발표한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필요한 스킬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필요한 스킬들이 문제 해결, 창조성, 협상 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가지 2020년에 감정지능이라는 스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지능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여러 종류의 감정들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이 방해되거나 책과 같은 긴 문장을 집중해서 읽지 못한다거나 확증 평양으로 인하여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인터넷과의 연결을 끊고 본인이 생각과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내부나 본질과 연결되는 인터넷과의 접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강의인 휴먼 트랜스포메이션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관점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의 늪에서 벗어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성으로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에서 소비자와 생산을 함께하는 소비 생산자로서의 활동 범위 확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의식적으로 늘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과 같은 기술과 단절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과 접속하면서 본질을 탐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주제를 커버하려니 너무 개념적인 부분만을 전달해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본인의 언어로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의 페이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강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서 이런 기회를 주신 호서대학교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와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와 도전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한 결과가 바로 현재입니다. 저의 강의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기회와 도전 앞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때 좀 더 좋은 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힌트가 되었다면 강의를 준비한 저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도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 대한 문의는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